통합사회 9단원 세 번째 세계의 자원 분포와 소비 실태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광물 자원 이 두 편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건데 원격 수업 기간에는 에너지 자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가공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이 아주 크게 발전했잖아요. 이런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서 발전하게 된 게 바로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오일머니 뉴캐슬 뉴캐슬은 영국의 축구팀인데요. 천년이면 세네갈 특급 뭐 이런 기사인데 자 영국 축구 리그에 보니까 사우디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이 뛰고 있는 리그죠. 여기에 보니까 사우디는 영국과는 거리가 먼 국가잖아요. 중동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 자본이 지금 잉글랜드에 진출을 하고 있다. 기록 기사예요. 이미 영국 리그에는 많은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영국 구단을 사서 영국 축구 리그에 중동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비단 축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뭐 전 세계 여러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오일머니, 중동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프 얘기죠. 오일머니 전쟁터 된 유럽 아시아 골프 투어 뭐 이런 기사인데 보니까 코로나19로 골프 인기가 막 증가하면서 골프가 인기인데 기존의 유러피언 투어라는 이름이 바뀌었다. DP월드 투어로 바뀌었다. DP월드가 뭐냐?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물류회사다.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선생님이 친숙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포츠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스포츠에 여러 종목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스포츠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에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은 곳의 영향력에 이런 석유 자본을 등에 업고 중동 국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호주산 수입 금지 10개월, 최악의 석탄 대란을 중국이 직면했다. 이런 기사인데 아까는 석유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석탄 얘기입니다. 호주에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요.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오래 시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니까 석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최악의 석탄 대란으로 발전소도 멈추고 그래서 최악의 정전 대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요. 보니까 석유, 석탄 이런 게 보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석유, 석탄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자원인데 전 세계에 골고루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나라의 권력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에너지 자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들은 어디에 쓰이고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각 에너지 자원별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조사를 하면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앞에 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여전히 우리는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전 세계 기준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뽑아내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Y축은 테라와트 C고요. 와트가 이제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죠. 우리 그 컴퓨터 용량 그럴 때 막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용어 쓰잖아요. 앞에 테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테라와트고, H는 그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오일, 석유죠. 석유, 그리고 석탄, 가스, 천연가스, 뉴클리어, 원자력, 그리고 수력, 풍력, 태양력, 바이오연료, 그리고 기타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전히 어때요? 시간이 흘러도 석유의 비중이 참 높죠. 석유의 비중이 참 높고 그만큼 또 석탄의 비중도 높죠. 그리고 천연가스의 비중도 점점 늘어왔죠. 원자력.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원자력이 크게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 이후.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얘기에 비해서는 사실 원자력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석유, 석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에너지 자원별로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에너지 자원이랑 정확히 뭐냐? 에너지 자원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얻는 자원인데요.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인데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들이라 그러죠. 화석으로부터 나온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가 여전히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 자원의 특징은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을 띠는데요. 유한성은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다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유한성이 있고요. 편재성, 편재성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를 할 때 편재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편재성, 한 곳으로 쏠려 있다. 가변성은 가변한다, 변한다는 얘기죠. 석유 같은 경우는 19세기 들어서야 인간이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불쾌한 기름일 뿐이었죠. 그런데 석유의 사용 방법을 인간이 알게 되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그것이 가변성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 자원별로 간단하게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석탄은 18세기 이후 증기기관 발명 후 주요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죠. 공업용 연료 그리고 화력 발전의 주요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석탄은 석유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석탄은 생산이 되고 있죠. 하지만 캐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떨어져서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게 더 싸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걸 이제 보면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지만 석유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주요 생산국은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석유입니다. 석유는 19세기 이후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화학공업 등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뭐 석유는 에너지원으로 쓸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연료로도 쓰이죠. 석유는 그런데 편재성이 정말 심한 자원이죠.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재성이 심한 자원이 석유고요. 자, 그 다음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보통 가정용 연료, 자동차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보통 석유랑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는 나지 않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고 있죠. 천연가스는 그런데 석유랑 석탄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적습니다. 화석 연료 중에서는 오염물질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청정에너지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천연가스를 이용하면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메탄 발생 때문에 좀 청정에너지 위치에 지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화석 에너지는 문제점이 일단 첫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죠. 언젠가는 고갈될 겁니다.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40년에서 60년 정도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고, 석탄 같은 경우는 20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정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우리의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편제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원 갈등의 문제로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는 뭐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뭐 수력, 해양, 그리고 지열, 수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과제를 하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